해 뜰 무렵 아프리카 사바나가 아직 침묵 속에 숨쉬고 있을 때 짙은 붉은 천으로 몸을 감싼 인물들이 대지 위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오래된 창을 들고 당당하게 걷고 그들의 그림자는 대지구대의 마른 땅 위로 길게 드리워진다. 외부 세계에는 그들이 종종 사납고 위험하며 심지어 폭력적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곳 케냐 남부와 탄자니아 북부의 초원에서는 폭력이 혼돈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다. 그것은 명예다. 그것은 생존이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사 부족 중 하나인 마사이족의 땅이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움이 인내로 측정되고 고통은 존경으로 가는 문이며 남자의 가치는 말로써가 아니라 흉터, 침묵, 그리고 힘으로 증명된다. 현대의 도로, 관광객, 스마트폰이 이 고대 세계에 서서히 도달하면서 해, 질녘 먼지처럼 한 가지 질문이 공중에 떠돈다. 변화하는 아프리카에서 전사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답을 찾아본 다. 전사를 만드는 땅. 대지구대는 케냐 남부를 가로질러 마치 땅에 난 벌어진 상처처럼 넓고 건조하며 가차없이 펼쳐져 있다. 이곳 마사이마라의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땅이 부드럽게 양육하지 않는다. 끈질기게 시험한다. 풀은 짧고 흙은 갈라져 있으며 태양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열기를 뿜으며 떠오른다. 마사이족에게 이 풍경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스승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년들은 땅을 읽고 소의 움직임을 따르고 위험이 닥치기 훨씬 전에 바람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배운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경계심, 인내, 그리고 규율을 요구하며 이러한 자질들은 어떤 공식적인 의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전사의 정신을 서서히 형성한다. 소들이 다니는 길은 사바나를 혈관처럼 가로지르며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임시 수원지로 이어진다. 사자는 황혼의 소리 없이 움직이고 하이에나는 밤에 맴돌며 가뭄은 몇 주를 조용한 비상사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마사이족은 이 땅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이 땅이 소와 함께 신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으며 깨뜨릴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곳에서의 힘은 공격성이 아니라 균형이다. 전사는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존경받는다. 태양이 더 높이 솟아오르고 열기가 짙어질수록 어린 마사이 소년들은 나이든 전사들 옆을 걸으며 말하기보다는 듣고 글로 쓸 수 없는 교훈을 흡수한다. 먼지, 바람, 그리고 불타는 듯한 하늘로 빚어진 이 거친 아름다움은 마사이 전사들이 의식이 아니라 일상의 인내 속에서 진정으로 태어나는 곳이다. 마사이 마냐타에서의 일상. 한낮이 되면 마냐타라고 알려진 마사이 마을은 완전히 활기를 띈다. 진흙, 나뭇가지, 솥동으로 만든 낮고 둥근 오두막들이 보호고리를 형성하고 가시 돋친 아카시아 가지들은 포식자들에 맞서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다. 중앙에서는 소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들의 종소리는 하루를 정의하는 꾸준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곳의 삶은 시계가 아니라 오직 태양과 가축대의 필요에 따른다. 어린 소년들은 일찍 일어나 소들을 방목지로 이끌며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책임을 배운다. 나이든 남자들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왜냐하면 가족의 부는 돈이 아니라 소들의 건강과 수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오두막 근처에 꿇어 앉아 벽을 수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을 돌본다.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지만 서두르는 느낌은 없다. 모든 행동은 의도적이며 수세대에 걸친 반복으로 형성되었다. 대화는 짧고 종종 조용하며 에너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보존된다. 물은 귀중하며 때로는 먼 수원지에서 몇 시간 동안 운반된다. 음식은 간단하며 종종 피와 섞인 우유로 소를 죽이지 않고 직접 얻는다.
외부인에게 이 일상적인 루틴은 가혹하고 심지어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냐타 안에서는 안정성을 나타낸다. 각 사람은 자신의 역할, 한계, 그리고 의무를 안다. 이 명확함 속에는 편안함이 있다. 맨발 아래 먼지가 솟아오르고 태양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동안 마을은 수세기 동안 변함없는 리듬을 이어간다. 모란, 전사로 태어나다. 만야타의 안전을 넘어 탄자니아 북부의 드넓은 초원에서는 마사이족 삶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된다. 이곳은 젊은 전사들인 모란의 세계다. 마사이 소년들이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규율, 고립, 그리고 끊임없는 시험으로 특징 지어지는 긴 변혁의 시기로 들어선다.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 전사 캠프에서 함께 살며 지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낮에는 태양 아래서 먼 거리를 걷고 소를 지키고 몸을 훈련하며 인식을 날카롭게 한다. 굶주림, 갈증, 피로는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내를 형성하는 도구다. 뭐라는 두려움이 없고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며 연장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연령 집단에게 수치를 가져온다. 의복은 상징적이 되어 붉은 슈카가 마른 몸에 단단히 감겨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의도된 경고색이 된다. 창과 나무 곤봉은 장식이 아니라 책임의 연장선으로 휴대된다. 땅 자체가 그들의 교실이 된다. 모든 소리가 중요하고 모든 움직임이 관찰된다. 이 삶의 단계는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모라는 소년도 연장자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로 권위보다는 잠재력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외로운 존재이지만 자부심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도 하다. 마사이족에게 전사가 되는 것은 한 번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평 없이 약함을 견디는 것이다. 정체성으로서의 몸. 마사이족에게 몸은 결코 살과 뼈만이 아니다. 그것은 규율, 아름다움, 소속감의 살아있는 기록이다. 케냐 남부와 탄자니아 북부의 마을들에서 전사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장식하며 각 세부 사항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의미를 담고 있다. 밝은 붉은 천은 어두운 피부와 햇볕에 바랜 풀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전사를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구슬 목걸이, 팔찌, 귀걸이는 허영의 장신구가 아니라 나이, 지위, 책임의 상징이다. 헤어스타일은 각 삶의 단계에 따라 변하며 전환기에는 깨끗하게 면도하고 전사 시절에는 길게 길러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의식이나 고난을 통해 얻은 흉터는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다. 그것들은 고통이 아니라 인내의 증거다. 마사이족에게 매끄럽고 손대지 않은 몸은 시험받지 않은 삶을 암시한다. 힘은 존경받지만 통제는 더 존경받는다. 전사는 당당하게 서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자세도. 정체성을 전달한다. 몸은 공동체 내에서 즉시 이해되는 언어가 된다. 외부인들은 종종 스펙터클, 색상, 눈에 띄는 외모만을 보지만 부족 내에서는 이러한 신체적 표식들이 사회적 지도를 형성한다. 그것들은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들어야 하며 누가 아직 배우고 있는지를 정의한다. 이 문화에서 아름다움은 회복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상적인 전사의 몸은 마르고 유연하며 준비되어 있으며 긴 걷기, 제한된 음식, 그리고 끊임없는 자연 노출로 형성된다. 외모와 기능 사이에는 분리가 없다. 모든 구슬, 모든 흉터, 모든 움직임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삶을 반영한다. 마시용 여성. 전사들이 탁 트인 평원을 걷는 동안 마사이 사회의 힘은 여성들에 의해 마냐타 안에서 조용히 유지됩니다. 응고롱고로 보존 지역 근처 마을에서 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되어 어둠이 땅을 덮은 지 한참 후에야 끝납니다.
마사이 여성들은 진흙, 나뭇가지, 솥동을 능숙한 손으로 섞어 집을 짓고 열기, 비, 시간을 견뎌야 하는 벽을 만듭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종종 몇 시간 동안 걸으며 무거운 용기를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균형 잡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공동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대중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더 부드럽고 그들의 역할은 덜 눈에 띄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깊습니다. 여성들은 노래, 이야기, 전통의 수호자로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체성을 전달합니다. 인내와 정교함으로 만들어진 구슬 장신구는 그 자체의 언어를 말하며 가족 관계, 혼인 상태,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결혼 풍습은 격하고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연속성에 기반을 둔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안에서 마사이 여성들은 어떤 전사의 힘에도 필적하는 회복력을 키웁니다. 그들은 상실, 고난, 책임을 조용한 위험으로 견뎌냅니다. 그들이 없다면 전사 문화는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창도, 어떤 의식도, 어떤 전투도 삶을 지탱하는 일상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로 쓰인 의식. 탄자니아 북부의 외딴 마을에서는 마사이 소년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존경받는 순간이 예고에 없이 찾아옵니다. 전사로의 통과를 알리는 성인식은 짧고 침묵하며 용서가 없습니다. 새벽, 장로들이 모이고 공기가 여전히 차가울 때 입문자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마취도, 위로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고통이 시험이 아닙니다. 통제가 시험입니다. 두려움의 어떤 징후라도 움찔거림, 눈물 또는 울음은 소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지속적인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단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그 의미는 평생 동안 울려 퍼집니다. 피는 숨겨지거나 사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속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일단 완료되면 입문자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기대치가 바뀝니다. 그는 무기를 들고 모란에 합류하며 한때 멀게 느껴졌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는 충격적일 수 있는 이 의식은 마사이족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린 시절과 성인 남성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장로들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전사는 소, 가족, 땅을 보호하는 데 신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의식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조상들이 겪었던 동일한 순간을 반복하며 세대들을 함께 묶습니다. 잔인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규칙이 있는 폭력. 마사이 마라 근처 초원 위로 해가 낮게 지면 위험은 크게 알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라이벌 목동이나 소 냄새에 이끌린 포식자의 형태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사이족에게 폭력은 무자규적이지 않으며 목적 없이 찬양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엄격하고 암묵적인 규칙 안에 존재합니다. 전사들은 언제 싸우고 언제 후퇴하며 언제 절제가 가장 높은 형태의 힘인지 배웁니다. 한때 흔했던 소약탈은 개인적인 자존심보다는 공동체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유 없는 살인은 금지되었고 갈등은 종종 유혈 사태보다는 힘의 과시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전사는 처벌과 존경 상실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도, 국경도, 성문법도 없는 풍경에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종종 마사이 전사들을 침략자로 오해하지만 그들의 주된 역할은 항상 보호였습니다. 창과 방패는 혼돈의 상징이 아니라 방어의 도구입니다. 지어 사자를 포함한 야생동물과의 대치도 불필요한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동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현대 법률과 보존 규칙이 이러한 전통을 바꾸었지만 사고방식은 남아있습니다. 마사이 문화에서 폭력은 통제되고 목적이 있으며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종종 이유 없이 확산되는 세상에서 마사이족의 규칙은 역설을 제공합니다. 사자와 함께 살기. 마사이 마라 국립 보호구역. 주변의 땅에서 인간과 포식자는 같은 취약한 공간을 공유합니다. 밤에는 사자의 포효가 탁 트인 평원을 가로질러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낮고 분명하게 들립니다. 마사이족에게 이 소리는 먼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공존의 상기입니다. 마사이 삶의 심장인 소는 사자, 표범, 하이에나를 끌어들여 매일 밤을 조용한 경계의 시험으로 만듭니다. 전사들은 교대로 무리를 지키며 어둠 속에서 경계하며 시각보다는 소리를 통해 움직임을 읽습니다. 과거에는 사자를 죽이는 것이 용기의 궁극적인 증명으로 여겨졌으며 전사의 지위를 영원히 높이는 위험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보존 법률은 이러한 관행을 종식시켰고 전통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존중은 이제 문화적 기억과 경쟁합니다. 일부 전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체성의 핵심 상징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다른 이들은 적응하여 창 대신 울타리, 불, 팀워크를 사용하여 폭력 없이 소를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진화는 마사이 사회 내에 더 넓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생존은 더 이상 물리적 지배력뿐만 아니라 협상과 적응에 관한 것입니다. 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공간, 위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 학교, 그리고 스마트폰. 먼지투성이 도로가 마사이 땅 깊숙이 들어서면서 현대 세계는 힘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찾아옵니다. 마사이 마라. 외곽마을 근처에 관광버스가 멈추고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은 끝없는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슈카를 입은 전사들이 점프하는 모습을 담으려 합니다. 관광은 돈, 학교, 의료 접근성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이 고립된 풍경에서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일부 마사이 가족들은 이제 진흙 대신 콘크리트로 지어진 교실로 아이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불 옆에서 이야기 대신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수업을 배웁니다. 동시에 전통 오두막 안에서는 스마트폰이 빛나며 젊은 전사들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기회를 창출하지만 또한 긴장도 만듭니다. 장로들은 교육과 관광이 정체성을 정의하는 의식을 서서히 해체할까봐 걱정합니다. 젊은 마사이족은 두 세계 사이에 서서 전통을 존중하면서 현대적인 야망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전사는 낮에는 소를 지키고 밤에는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창과 전화기를 모두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놀랍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외부인의 시선 아래에서 문화는 공연이 되고 생존은 고립보다는 적응에 점점 더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사이족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통제하려는 결심을 유지합니다. 마사이족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의 국경지대, 울타리가 드물고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곳에서 마사이족의 미래는 조용히 펼쳐집니다. 한때 평생을 목동으로 보냈을 젊은이들은 이제 일이나 교육을 위해 인근 마을로 여행합니다. 일부는 서양 옷을 입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다른 성공 개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이러한 변화를 복잡한 감정으로 지켜보며 전통은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질지 두려워합니다. 의식은 단축되고 일부는 버려지며 다른 일부는 새로운 법률과 기대에 맞게 변형됩니다. 전사의 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모든 마사이 남성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은 땅, 소, 그리고 정체성과의 연결입니다. 심지어 떠난 사람들도 종종 의식을 위해 돌아오는데 편리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이끌립니다.
마사이족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사바나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생존을 협상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과거와 같지 않겠지만 그 메아리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마사이 마라 위로 해가 지면서 한 명의 전사가 빛나는 지평선에 맞서 서 있습니다. 땅은 고요해지고 낮의 열기는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사이족은 전통이나 힘의 상징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땅, 규율, 그리고 변화에 의해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들의 전사 문화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상에 신중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을 이해하게 되면 결코 그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바나가 고요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전통이 현대 생활과 만날 때 무엇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정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역사, 여행, 잊을 수 없는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